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엄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의료계가 강공 입장을 접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사직서를 집단적으로 내서 지금 보도를 보면 뭐 한 3천여 명 이상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화는 거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화에 들어와라.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계 말하자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교육의 질저하 우려와 관련해서 정부가 단단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의료개혁 4개 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을 천안한 복지문의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철저하게 응징해 내겠다. 자, 강한 대북 응징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재명이 이제 방금 전에 지금 이제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자, 이재명이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은 본래는 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말이죠. 과연 변호사 자격증을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오늘 재판에 왜 나가야 되느냐, 왜 출석해야 되느냐 그러면서요. 법원은 무서워해요. 법원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검찰에다 대고 하는 얘기다. 나는 남의 재판에 지금 참석하고 있다.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게 변호사 맞아요, 이재명이가? 야,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말하는 의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관성 있게 검찰 독재 정권 요 프레임을 계속 살려가지고 정권 심판, 그 다음에는 뭐냐? 심판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 이 프레임, 요거에 맞춰서 지금 법원을 욕하는 거예요. 아니, 안 나오면 너 체포 영장 집행하겠어? 이거 누구한테 나온 얘기예요? 판사한테 나온 얘기예요. 이거 검찰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또 검찰을 욕하고 있는 이재명의 입과 머리, 이거 욕을 바짝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왕창 욕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자, 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징역형에 처해야 되겠죠. 예, 징역형. 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이렇게 막말, 망언 이런 걸로 계속 일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마저도 아이고 이재명이 너는 이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한 불만과 우려가 지금 이제 속출하고 있다. 예, 그동안엔 말을 못 해왔는데 이제 언론에다 대고 익명이지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자, 그래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배척당하는 분위기다. 예,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칼럼인데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이 김대중 칼럼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요. 하여튼 뭐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번 총선에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이 아리까리합니다.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승리를 해서 일당이 안 되고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면 나라 혼란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 여기서 결단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결단은 이 흐름으로 보면요.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조선일보 문제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예, 이게 이 칼럼의 결론, 우려스럽고 의도가 뭐냐?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보완 칼럼을 하나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한 2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100만 구독자를 모시는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금년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 또 열렬한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관련 말씀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의료인들 대화에 좀 나서달라. 그리고 전공의를 설득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예, 그리고 말이죠. 각계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위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해 가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갖추어졌다. 자, 그리고요, 의대 정원 2,000명 늘어나는 거, 이거는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서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예. 그리고 이번 의대 정원을 마중물로 삼아서요,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겠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 그리고 의료개혁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서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주 꼼꼼한 의료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과의 소통, 의료진과의 소통,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질 저하를 막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4대 의료 개혁 중점 과제를 설정했어요. 이제 이 4대 개혁 과제가 뭐냐? 그러니까 의대 정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의료 인력 확충, 그다음에 지역 의료 강화,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요 4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고요. 이에 따라서요, 전공의 수련 체계도 개편하고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고 의료 전달 체계도 개편하고 필수 의료 공정 보상을 하고 비급여 관리, 그다음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서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이제 그 의대 교수들 그리고 전공의들도 복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이 천안함 폭침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14년 전에 이 천안함이 폭침당한 날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요 세력들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로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지킨 영웅과 참전 장병들 그리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같이 서슴지 않고 있다. 자, 이거야말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인데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평화 번영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정체성도 지킬 수 없다. 자, 그러면서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가 장렬히 사망한 46명의 용사와 수색작전주 순직한 한준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고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오늘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물망초 배지를 착용했는데요. 이 물망초 배지에는요, 지금 한국전쟁 과정에서 북한에 잡힌 국군 포로들, 납북자들, 그리고 억류자를 기억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을 지금 왜곡해서 그야말로 이 판을 짜나가는 야당 세력들이 있어요. 요거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이 막말 어느 정도가 심각하냐, 이번 이제 후보자들 가운데만 딱 후보자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글씨를 알 수 있도록. 자, 조한기 충남 서산에 일본어에 의문 제기 않는 언론이 있는데 이것은 언론들이 지금 집단적 당합을 한 것이다. 2010년도 7월에. 그리고 노종면 부평가 후보는요,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다. 2014년도 3월. 박선은 부평물인데요. 많은 희생자를 낸 안보 실패의 가장 처참한 사례다. 그 다음에 권칠승 대변인이죠. 화성병인데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부하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그리고요, 장경택은 망언의 대가죠. 동대문을 군인이라면 경제 실패다. 침략당한 책임감도 있다. 책임론을 갖다가 이게 북한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인들한테 하고 있어요. 요게 장경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요, 비판하기 전에 참 불쌍하다. 이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이런 안보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지켜낼 그런 의사가 있는지. 왜? 국회의원은요, 그냥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헌법기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SNS에 지금 많이 떠돌고 있어요. 자, 남영희 동구 미추홀 후보입니다. 그 함장이 실패한 책임지지 않고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남용이. 예.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붙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수는 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측 기뢰가 격발된 것 아니냐. 야, 참, 이 책임이 우리 한국 측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종면 아까 마침을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경택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래경이 이 민주혁신위원장 했다가 금방 날아갔죠.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 그래서 조작해가지고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이다. 미국이 지금 천안함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조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집합적 당황이다. 그 다음에 서은수 부산진 같은 부분인데 경계 실패한 지휘관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되겠다.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책임론을 우리 천안함 쪽에 우리 한국 군에 하고 있어요. 박영선이 이거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미연합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잠수함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예, 야, 이게 자작극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권칠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냐? 요게 바로 지금 민주당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의 천안함 왜곡 주장의 실태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것들 싹 다 이번에 심판에서 낙선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돼요. 국가안보가 지켜지지 않고 경제가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고 법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빵이 다 날아갑니다. 북한이 지금 빵을 제대로 먹습니까? 못 먹죠. 예, 제2의 북한화, 적과 통일에 주장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사고를 보면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예, 그리고요, 이러한 이제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화로 돌아와라,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대 교수협에서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도 내일이라도 빨리 복귀할 것을 간절히 청한다. 예, 그래서요, 제목도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불실화와 입시 혼란, 그리고 이공계 위축을 막기 위한 건의다. 예, 그래서 이 불실화 문제, 교육과 연구가 동반 불실할 우려가 있다는 거. 그래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쏠림 현상은 이제 입시뿐만 아니라 진료 과목, 졸업생의 처우, 그리고 이공계 학문과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급격한 증원 결정은 장기적으로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무전공 입학 정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전공의 학생들이 진료와 학업에 전념하도록 모든 조치를 정부는 취하라. 자, 그리고요, 의료 개혁과 함께 5년 1만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보완하라. 그리고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로 교육 입시 개혁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달라. 증원 문제가 마무리된 즉시 유청소년 교육, 입시 고등교육 혁신을 해달라. 이렇게 4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바른 제안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대 지원한다고 의학 교육 하나만 정상화시킨다고 다른 교육이, 왜냐하면 지금 벌써 말이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업 성적이 좀 떨어져도 강원도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정책의 유연성 그리고 의료계의 신뢰를 토대로 해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 계획을 추진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노고에 화답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의대 교수들의 이런 입장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 대화 복귀를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화 틀 안에서, 테이블 안에서 모든 가능한 문제점을 다 드러내놓고 난상 토론해라. 그야말로 맞짱 토론해라 이겁니다. 예, 요거를 죄송합니다. 요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생명을 인질로 해서 투쟁을 할 것이냐. 더군다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오늘 말이죠. 우선 서대문에서 인사를 했어요. 지원 유세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망언을 했느냐? 야, 이게 이재명의 특성이에요. 이재명의 특성. 자, 뭐라고 망언을 했느냐면요. 목숨이 달렸는데, 이번 선거에 목숨이 달렸는데, 정치적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도 달렸다. 생존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적 분수를 넘고 있는데,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르헨티나? 이재명이가 하는 대로 정책을 쓰면 바로 아르헨티나가 되는 것이죠.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 7대 강국인데 망했다. 요 얘도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원인과 결과를 지금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은 더 퇴행하지 않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게 우리 대한민국 분수령을 지나고 있어서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뭘 할지는 살아남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예. 살아남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결국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튜브 김어준 방송에서 했는데요. 동시 접속자 수가 무려 28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조국당 지금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군이 많은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이 될 것을 또다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불출석 그동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불출석한 거. 죄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없다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검찰로 지금 귀결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영선이가 세종갑에서 이제 공천이 취소됐는데, 그리고 민주당 지지 표심의 향배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점은 명확한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결국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을 가야 될 것이다. 결국 새로운 미래 김종인 후보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김종민 당신이 민주당 이재명 편에 서서 선거운동을 하면 당원들이 찍을 것 아니냐. 예, 공을 지금 김종민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특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대장동 변호사 지원 활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대문 갑을 김동아 이 변호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지은 경찰 출신 서대문 을이 되겠습니다. 요 지원 유세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를 지금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잘못된 정치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과거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을 촛불 하나 들고 그 추운 겨울거리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시정했다. 한 표가 부족하고 한 석이 아쉽다. 그래서 이 탄핵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의 거듭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호가 말이죠.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시작되는데 대표를 계속 재판에 불러내는 건 명백한 선거 방해다. 이렇게 우상호가 불을 지르니까요. 거기에 있다가 바로 이재명이가 재판 문제는 법원 문제가 아니라 검찰 문제다. 그러면서요. 유동규 검찰 신문도 끝났고 피고인 이재명 반대 신문도 끝났고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 반대 신문을 하는 거라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 구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문제이고 이것이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이 최근에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가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나는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가 재판에 출석하는 이 얼굴 모습, 이 눈초리를 보십시오. 야, 이런 인간이, 이렇게 인성이 안 된 인간이 말이죠. 당 대표를 하고 있고 공천권 행사하고 있으니, 그리고 친명들을 쫙 깔아놨으니 참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의 막말 망언이 그야말로 매일같이 연속되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개항에서 식당에서 인사를 하면서 너 이직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난리가 나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선동질하고 있어요. 과거 탄핵 역풍 부는 거 노무현 때 다 아시죠? 이거 탄핵이라는 말 잘못하면 역풍 불 우리도 있는데 서슴지 않고 매일매일 탄핵을 강하게 선동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탄핵 선동과 관련해서 바로 어제 이 김해 유세에서요.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냐?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았겠나? 그리고 24일 날 수서 유세에서는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낫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9일 날 강원도에서는요. 정권 심판론을 호소하면서 서슬 벌었던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이렇게 탄핵을 선동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강원 서도
전락한다. 경기도 북부를 갖다가 분도를 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군산에서요, 총으로 찌르는 거, 칼로 찌르는 거, 이거를 흉내를 내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져서 광주 시민들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이거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이건 심하다. 그래서 친면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친명 의원들마저도 이재명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험지 후보들은 특히 더더욱이 제발 우리 지역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선거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보다는 김부겸 총리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입이 거칠어지는 이유는요, 본래 품성의 한계가 거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집토끼들 결속을 도모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몰빵론이 지금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국적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몰빵론에 입각해서 선명성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이제 완톱 선대위를 지금 띄고 있는데, 그야말로 선도풀을 두고 어음도 깨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만큼 이 공격과 수비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 전략가도 없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팬덤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거꾸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만 잡게 되는 것이죠, 후보들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 한동훈 효과라고 하는 것이 과연 투표 행태까지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여론 지지율에만 영향을 주고 말 것이냐, 이런 데 대한 퀘스천 마크가 지금 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한동훈 당권론까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훈 당권론은 왜 지금 불거지고 있느냐, 갑자기 분출하고 있느냐. 지난 14일 날 부산에서 유세하다가요,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하길 바라나, 그러면 여기 있는 국민의 사람들을 선택해달라. 제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당권 조정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도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평 변호사의 경우는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2027년도 대선을 향해서 빠른 발걸음을 갈 것인데, 만약에 이기면 자기 공이고 지면 해도 진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 것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러면서요, 딱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만 일 가능성, 즉 지지율에만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투표 행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책이 뭐냐, 대책이 이러한 지금 완탑 선대위원장 갖고는 어려우니 유승민을 좀 등판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2주 전에 선대위 출범 때만 해도 선거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갈 줄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유승민이가 도와준다면 수도권 격전지에서 천군 만마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한 위원장의 메시지가 최근에 종북 반명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유승민이가 나오면 경제 이슈로 전환을 해줄 가능성도 더 크지 않느냐. 예. 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칼럼 내용을 좀 제가 자세하게 인용 보도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요 이후 진행되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오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